아이가 서울대는 갔는데요.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학원에 테스트를 하러 가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애네. 그런 애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좋다는 거 모르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강조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의 패턴을 잡고 학습을 계획하고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는 것. 그걸 바라지 않는 부모님도 있을까요?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너는 사교육에서 떠먹여주는 대로만 떠먹어. 네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 라고 원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학원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죠. 안 시키면 안 할 아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그만큼 또 열심히 하느냐? 부모님은 학원에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성과를 바라는데 그 돈을 투자한 만큼 성과 나오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일단 1차, 2차 고사 점수가 잘 나와야지만 학원에 보낸 보람이 있다라고 부모님이 생각하고 학원을 끊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미친 듯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의 핵심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선생님들의 출제 패턴까지 기출문제를 쭉 모아서 분석을 하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쳐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과 연결이 되나요? 그 연습들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학원을 딱 끊었을 때 나 혼자 할 수 있겠어. 혼자 해보겠는데? 나 자기주도 학습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기주도 학습, 사교육에서 도움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직 교사는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시킬까요? 저희 아이들이 학원에 테스트를 하러 가면 혹은 주위 선생님들에게 전체적인 학습의 방향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애네. 그런 애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현직 교사가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 3가지 방법, 오늘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모습을 봐야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그걸 보고 옆에서 배울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고 학원에서 시키는 숙제만 계속 했는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긴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태도를 어디서 배울까요? 요즘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시키는 학원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수학학원을 보내봤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을 시킨대요. 이거야 해서 학원을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를 주고요. 문제를 풀라고 해요. 자습처럼.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점수를 자기 혼자 줘. 틀린 거를 찾아서 틀린 문제의 해설을 봅니다.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학원에 굳이 돈을 써가면서 보내야 되지? 라는 생각했어요. 물론 학원에 가면 정해진 시간 공부를 해야 되고 정해진 양의 숙제를 해야 돼. 그 양을 채우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을 만드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의 태도를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저에게서 그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 사춘기 초임에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엇이? 내가 아이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이거 했니? 안 했니? 엄마는 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아이는 느긋하고 아무것도 급한 게 없어요. 아이를 닥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아이와 저의 관계만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 아무리 관계가 좋았어도 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앞에 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부모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해야겠다. 정말 열심히 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3년째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글을 썼을 때가 기억납니다. 아이하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저는 노트북을 켜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아이는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한석봉 엄마와 아들처럼 시작했는데요. 저는 제가 쓰는 글에 굉장히 몰두했습니다. 집중해서 글을 막 써내려갔어요. 아이는 그런 집중하는 능력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은. 아이가 계속 조금 공부하다 딴짓하다 저한테 말을 시켰습니다. 제가 Don't touch. 나에게 지금 말 시키지 마. 나 집중해서 이거 하고 있잖아 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그 시간이 1시간여 지나고 나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집중해서 할 수가 있어? 사람이 그렇게 집중을 하나?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퇴근하면 제 할 일을 꾸준히 합니다.
엄마는 뭐가 이렇게 바빠? 라고 할 정도로요. 퇴근하고 밥을 먹인 다음에 운동하고 씻고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에서 제 글을 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1시간 이상은 쓰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아이들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함께 공부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계획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뤄낸 성과들 있죠?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나는 이런 성과를 얻어냈고 이런 과정으로 노력하고 있어.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 아이들한테 제가 노력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아이들과 있었던 일상생활을 글로 써서 아이들에게 공유했어요. 우리의 일상을 쓴 글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책을 써서 유튜브에 나갔는데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유튜브 찍는 데서 꽝이 난 거예요. 정말 멘탈이 털려서 아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저도 너무 실망했죠. 그런데 '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 다시 잘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다시 유튜브를 섭외를 해서 유튜브에 나갔고 실패했다가 유튜브에 나가면서 떨리고 긴장되잖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몸에 잔뜩 긴장이 들어갔는데 그 감정들을 글로 써서 아이들한테 공유했습니다. 유튜브를 찍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아이와 함께 나누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서 아이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라는 거를 부모의 모델로 배워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나도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봐야겠다라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연습한 방법은요. 거실 공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거실에 큰 책상을 하나 샀어요. 유기농 책상을 사서 저는 거기 앉고 아이는 반대편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함께 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아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대답하기도 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아이가 그거에 대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공부하는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엄마 나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거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데 양이 맞나 봐봐. 혹은 이 내용 봐라. 정말 재미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보여줘요.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죠. 되도록이면 거실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자기가 성장하고 노력해 가는 모습들을 나누는 게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요. 혼자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집중하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같이 공부하면서 그 모습을 부모한테 보여주는 게 학습의 효과가 더 높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과 실험 관찰들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아이가 자기 방에 공부하러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일을 찾아서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와 거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 때문에 더 집중하고요. 더 몰두하면서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 중3 아이는 이제 내가 수학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여러 공부를 먼저 하다가 제일 어렵고 하기 싫은 수학을 뒤로 미루다 보니 수학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딜레이 되면 수학하는 시간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더니 안 되겠어. 수학 먼저 해야겠어. 라고 학습의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수학을 2시간 채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해보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바꿔나갑니다. 저희 중1 아들은요. 학원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학원은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EBS 강의를 가지고 개념을 공부해라. 문제를 푸는데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환다를 다운받아줬어요. 환다에서 그 문제를 찍어서 풀이 과정을 보면 너가 선생님이 따로 없더라도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알려줬더니 그 2가지를 활용을 해서 수학 공부를 혼자 합니다. 물론 구멍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나 이거 어려워 잘 모르겠어 라는 부분은요.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누나가 개념을 설명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거죠. 누나는 설명하면서 도움이 되고 동생은 모르는 부분을 누나에게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거실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묻고 대답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고 부모와 상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실 교육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3번째 비법은요. 자기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이가 고생하고 실패하는 것을 잘 지켜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탄탄대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드맵을 쫙 짜요. 너는 따라오기만 해. 저 아는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서울대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 후회하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한 게 잘한 일인가 라고 후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가 서울대는 갔는데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렸대요. 모든 결정에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청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왜냐? 부모가 탄탄대로 로드맵을 쫙 짜놔서 열심히 따라봤더니 서울대는 갔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 어떻게 결정해야 돼? 결정의 방법을 배우질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너가 선택해, 나는 그 결과에 따를게.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부 계획한 거를 못할 것 같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제가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 너의 선택이야. 아이가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엄마가 제발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말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너의 선택이야.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돼 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하지 마, 그래 쉬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냥 모든 핑계를 엄마한테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하면 선택도 자기가 해야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 몫이잖아요. 그 부담이 생기는 거죠. 진짜 끝까지 엄마가 결정 안 해주네 하면서 그날의 양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자기가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습들을 쌓아 나가면서 자기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량을 많이 채우기 때문에 공부량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지, 제가 그 시간을 확보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제가 억지로 끌고 가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고등학교 보낸 엄마들이 모두 다 똑같이 하는 말,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아이가 의지가 있는 아이만 스스로 발전하더라. 엄마가 끌고 가서 도달할 수 있는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가 끝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주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필요할 텐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자기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학교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기주도를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을 세워나가야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성인의 삶까지 자신이 경영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 고민이 뭔지 아세요? 50대에 가장 힘들다고 많이 신경정신과를 찾아온답니다. 왜? 자신도 몸이 아프고 힘들어. 그런데 부모님도 나이가 많아서 내가 봉양을 하거나 요양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 결정사에서 너무 고민스러워요. 자녀가 30살이 넘었는데도 독립을 안 해. 부모님 옆에 계속 붙어서 부모님이 서포트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나이에 가기 전이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자녀가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중학교 때까지 연습시켜서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현직교사가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독립하고 부모와 별개의 인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양육과 육아의 목표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주도 학습, 자기결정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지금부터 연습시켜보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